이슈죠. 예. 사실은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이슈이기도 하고, 예. 국회의장, 아니, 다 누가 봐도 이건 무조건 추미애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원식 의원이, 우원식 의원이 당선이 돼버렸어. 우원식이. 난데없이. 난데없이. 이거 황당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어제도 말했지만, 우원식 자체가 국회의장을 가용하면 김진표나 박병석 같이 혹은 그 앞에 있었던 문희상 같이 엉망으로 할까?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본인도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우선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추미애 대표가 이번에 국회의장이 되지 않은 것, 그거는 뭐 추미애가 성향이 어떻다, 그래서 추미애 때문에 괜히 뭐 불똥 튄다, 뭐 200석 만들려면은 국민의힘 8석 가져와야 되는데 추미애가 너무 강성이면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원식이 어떻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지 않도록 똘똘 뭉쳐갖고 추미애를 떨어뜨린 거는요, 우원식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재명 흔들기에 또 다른 하나의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뭐 총선 이기고 이재명이 지금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대표 연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반발하는 건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저는 반발 수를 넘어갔고 벌써부터 그냥 이재명 흔들기가 민주당 안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재선 3선 의원들 중심으로. 요번에 우원식을 지지했던, 우원석이 요번에 169표 중에서 우원식이 89표가 나왔죠. 추미애가 80표가 나왔거든요. 80표가. 근데 여러분, 민주당이 정확한 의석수가 지금 몇 개예요? 171개예요. 정확한 의석수가 171개. 그 중에 이번에 당선된 초선이 71명입니다. 그리고 재선 플러스 3선 이상이 몇 명이냐?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 그래서 초선은 뭐 절대 다수가 추미애 의원을 지지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재선하고 3선 이상들 쪽에서 우원식한테 몰표 주면 지금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초선은 70 하나밖에 안 돼요. 재선하고 그 3선 이상이 100표가 나오는 거지. 조정식 같은 경우는 추미애와 단일화했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조정식 정성과 사퇴하면서 그 표가 추미애로 갈 거라고 하면서 어이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저도 안 그럴 줄 알았어, 사실. 조정식은 모르겠지만 정성호 지지하는 사람이 추미애를 지지할 리가 없거든요. 정성호 지지하는 표는요, 다 우원식 간 거예요, 우원식. 정성호가 더군다나 뭐 추미애 지지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성호, 심지어 그 조정식도 마찬가지야. 그 두 사람 사퇴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추미애가 아니고 오히려 우원식한테 저는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우원식 자체는 사실은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우원식이 2017년도에 원내대표 할 때 보면요,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 잘했습니까? 응? 우원식이 원내대표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우원식이 추미애 장관일 때 원내대표 했었잖아요. 그때. 추미애 대표일 때 아닌가? 그때가 추미애 때 맞죠? 추미애 대표일 때 우원식이 원내대표 했죠? 그리고 우원식이 드루킹 특검 끝까지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임기 끝나고 홍영표 들어오자마자 드루킹 특검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방송 보다 보니까, 기사 보다 보니까 황당한 얘기가 많이 나와. 황당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추미애와 그런 문파, 친문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이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거지.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가 안 좋은 이유 중에서 추미애 때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켰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물론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였지만 원내대표가 누구였습니까? 홍영표였어. 홍영표. 아니 원내 협상은 누가 하는 건데 원내대표가 하는 건데 만약에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가 내가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꾸 황당한 게 뭐냐면 드루킹 특검 관련해 가지고 자꾸 추미애한테 원죄가 되면 얘기하는데 그때 원내대표가 누구냐면 홍영표예요. 홍영표. 홍영표가 친문 중에 친문 아니야? 그런데 왜 이걸 갖고 홍영표 얘기를 하지도 않고 다 그냥 추미애 얘기만 한다니까요?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말이 안 되지. 하여간 요번에 우원식을 적극 지지한 층이 어디냐면은 기본적으로 민평년, 김근태 계열이니까 민평년계가 있고요. 그리고 친문계가 있고요. 근데 친문계가 뭐냐면 민주주의 4.0 있잖아. 민주주의 4.0.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장 큰 개파인 민주주의 4.0 거기가 이 우원식을 밀었을 거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세력들이 보면은 또 586 운동권, 저는 586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자꾸 뭐 586을 이제 그만 뭐 물러가라, 뭐 기득권이다 비판하고 그럴 때 저는 586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기득권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꿀을 빤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난 그 국회에서는 586 그만 좀 정치 좀 해라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상호도 그만둔 거 아니야. 그런데 요번에 우상호 같은 새끼들 하는 짓을 보니까 이 86 정치인들이 똘똘 뭉친 거죠. 똘똘 뭉친 거야. 요번에.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이 진영이 딱 보여요. 민평년, 민주주의 4.0, 친문, 586. 여기 다 공통된 교집합으로 묶인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 추미애를 비토한 거죠. 비토한 이유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왜냐면 이 사람들 열린우리당 때부터 추미애 하면은 뭐야 노무현을 탄핵한 사람 아니야? 그때부터 있는 거야. 그때부터. 586들은 추장관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거든요. 원래 안 좋아요. 언제부터 안 좋았냐면 사실은 노무현 탄핵 그때부터 계속 그게 있는 거거든요. 관련해가지고 김민석 같은 경우가 586인데 그 86세대인데 추미애 장관을 지지선을 했죠. 지지선을 왜 했습니까? 김민석은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노 계열 이 586 그쪽이 물론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이긴 해.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지들끼리 하나의 그냥 이 카르텔이 돼버렸어. 카르텔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나의 카르텔이 돼가지고 비토한 거지 뭘. 그럼 비토하면 안 되냐? 비토할 수 있지 뭐.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 뽑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그 비토가 단순히 추미애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단순히 추미애 너 싫어.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언론들 사설 좀 이따 보여드리지만 사설이라든가 아니면 나와서 방송하는 거 이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잖아요. 단순히 추미애가 문제가 아니고 추미애를 뒤에서 민 박찬대 이재명 너희가 문제야 그러고 있거든. 난데없이 원내대표가 개입해가지고 몰라 원내대표가 얼마큼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가 뭐 조정식이니 아니면 뭐 누굽니까 정성원이 뭐 설득해서 했다고 쳐. 근데 조정식, 정성호, 육선 의원, 오선 의원이 박찬대 말 듣고 겁먹고 그만두기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판단해 보고 안 한 거라고요. 아, 원내대표가 이 정도 조절할 수 있지. 아, 국회의장 선거를 언제 이렇게 씨발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 적 없어요. 어? 국회의장 선거를 하는데 막 4명씩 나가가지고 5명 나가갖고 치열하게 막 싸우고 결선 가고 그런 적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웃긴 거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원내대표가 웬만하면은 좀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설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가 문제야? 난 문제 없다고 봐. 근데 이거 가지고 우상호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막 지랄하더라고요. 미친 새끼. 이게 왜 지랄 문제야? 그러면서 하여간 중요한 거는 추미애를 뒤에서 밀고 있는 이재명의 문제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도 보면은 요번에 추미애가 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졌잖아요. 증거에 대해서 이재명도 똑바로 해? 지금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왜 갑자기 이 칼끝이 이재명한테 갑니까? 황당해요. 그래서 추미애 패배의 본질은 단순히 추미애가 너무 강성이다. 추미애가 너무 막무가내다. 통제가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새끼들은 그래. 추미애가 잠정적으로 이재명의 대선 라이벌이기 때문에 미리 꺾어줘야 된다. 추미애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로 그렇게 여기는 친명들이 있다면 나가 죽어야 돼요. 병신들. 이런 멍청한 소리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요, 어떤 누구도 대선 후보로 이재명과 경쟁이 안 될 뿐더러 경쟁하면 어때? 경쟁하면 안 돼? 이재명 대표가 경쟁에서 못 이길 정도면은 대선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누구도 지금 이재명과 경선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2016년도에, 17년도에 문재인 대세론이 있었는데 그때 안희정하고 이재명이 나와서 경선했단 말이에요. 경선한 거 좋아. 근데 문제는 안희정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너무 세게 경선했어. 너무 세게. 너무 세게.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안희정이건 이재명이건 그 이후에 후폭풍이 대단했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친문들한테 공격당하고 막 비판받고 이런 이 악성 안티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때 생긴 거야. 그때 대세론이 문재인이었는데 같은 당 안에서 경선에서 막 그걸 이기려고 너무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안티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안티가 있을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때 친문 계열에서 안티가 많이 생긴 거죠.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지금 이재명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정반대죠. 다음 선거 때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절대적인 그 대세론을 안고 있는 후보거든요. 그럼 그때는 조국이건 추미애건 누가 나오건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각을 세우고 너무 세게 막 치워받고 싸우고 그러다가는요, 그냥 이나간 꼴 나는 거예요. 이나간 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잠재적 라이벌이니까 추미애 견제하고 조국 견제하자고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그 정도의 그릇도 아니고 이재명이.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 뭐 꺼리는 사람 있으면 내가 뭐 비서실장 안 세우겠다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돼. 이재명이 경쟁은 말할수록 좋지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릇인데 황당한 거지.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 그 국회의장으로 딱 후보가 된 거죠.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면은 국회의장 된 거죠, 뭘. 그러더니 이제 오늘 김근태 이 사람들은 의장이라고 부르죠, 의장. 김근태는 의원보다는 김근태를 아는 그 후배들은 김근태를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의장. 왜 의장이라고 부르냐면 민청년 의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김근태를 의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근태를 의장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다 추미애를 지금 뭐
저걸 보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20년간. 근데 사실은 저는요, 몰라, 이거는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 김근태가 85년도에 남영동 끌려가갖고 고문받은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나라 뭐 이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운동가인 거, 이걸 누가 부정합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15대, 16대, 17대 삼선 의원이거든요. 삼선 의원이고 열린우리당 의장이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는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김근태가 뭘 한 게 있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가끔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김근태 하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김근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물론 김근태는 민주화 운동에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민주화 운동 역할을 한 사람들 김근태 많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김근태가 한 게 있나요? 뭐? 그렇게? 뭐 있어요? 정치인으로서 김근태가 특별히 이루어놓은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너무 요새는 보면은 막 이 역사가 지나고 나면은 미화를 너무해. 미화를 너무 하는 게 있어.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짜증이 나는 게 유인태 같은 새끼들. 요번에 추미애 장관 관련해갖고 유인태가 나와서 엄청나게 또 비판을 많이 하고 헛소리를 많이 했죠. 근데 유인태 그런 새끼가 정치를 잘했습니까? 똑바로 했어요? 이 새끼가 자꾸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어땠다느니 그렇게. 그 옛날 때 정치를 잘했어요? 똑바로 했어요 그때? 참여정부에서 유인태가 뭘 똑바로 했어? 황당한 얘기를 해요. 자꾸 나이 처먹고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 엉망이다, 이재명 엉망이다, 이재명이 막 황제다, 이승만이다, 그따위 개소리하고 있는 이 노인네들 있어. 노인 정치인들, 원로라는 새끼들. 근데 그 원로라는 것들이 젊은 시절에 그들이 정치 현역일 때 정치 똑바로 했냐고요. 그때 민주당은 똑바로 굴러갔냐고요. 똑바로 하지 않았어요. 언제 민주당이 지금만큼 역할을 한 적이 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있어? 응? 이렇게 무슨 똑바로 민주당이 그래도 관련된 목소리로 나름대로 역할을 한 적이 언제 있어요? 언제 잘했는데? 언제? 한번 말해보세요. 언제 잘했어, 민주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을 막 비판하는 새끼들이 만약에 그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역사에 있어갖고 민주당이 잘한 적은 언제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잘한 적이 언제 있는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부터 잘한 적이 언제 있냐고.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잘한 적은요, 굳이 비교한다면 딱 한 번 있어. 딱 한 번. 딱 한 번 언제 있냐? 추미애 대표일 때, 그리고 이해찬 대표일 때. 그때 민주당이 잘했죠. 잘했으니까 모든 선거 다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유인태 같은 새끼들, 지금 추미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지. 이번 총선에, 이번 추미애가 왜 이번에 졌냐 했을 때 많은 언론들이, 또 많은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박찬대가 너무 설쳤다. 원내대표가 막 설치면서 너무 명심팔이 하면서 정성호 설득하고 조동식 설득하고 하면서 박찬대가 너무 대놓고 추미애를 밀었다. 막 그런 프레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박찬대 욕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욕하는 거죠. 이재명, 박찬대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추미애를 밀었고, 마치 이재명이 원내대표도 경선 없이 추대로 그냥 만들어버렸고,
국회의장도 이재명이 지 멋대로 그냥 점 찍어갖고 추미애 시키려고 한다. 지금 이 모든 공격들의 맨 마지막에 가면 누가 있냐면 이재명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흔들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박찬대 때문에 졌다? 박찬대가 너무 나대니까 그 현역 의원들이 열받아가지고 추미애 찍으려고 했는데 야 박찬대 너무하네. 그 뒤에 이재명 있는데 너무하네. 저것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러네. 지들이 무슨 황제야? 지들이 뭔데 이러고 있어. 너무하네. 그래가지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을 붙인 게 누구냐면 우상호지요. 개새끼. 이 새끼가 지금 국회의장 선거 하루 앞두고 방송 나와갖고 뭐라고 짓거렸어요? 갑자기 이 우상호가 나오더니 국회의장 선거는 적어도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 자리 아니냐.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막 비판을 막 해. 우리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서 후보를 결정해야 된다. 조정식 의원과의 단일화로 유력 후보로 부상한 추미애 당선인이 나한테만 이 대표가 잘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우 의원은 국회의장 되시겠다는 나오신 분이 이런 말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추미애도 조정식이건 또 누굽니까 정성호건 이재명 발의를 했죠. 근데 추장관도 이 대표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이게 뭐 여기까지인 게. 이 정도도 말 못해? 그러면서 추미애가 명심팔이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상호가 황당한 거는 우원식에 대해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원식에 대해서는요. 우원식이 이번에 나온 거는 민주당의 오랜 관행과 아니. 이렇게 우원식이 말하는 거는 결국은 이 우상호 말하는 거는 우원식을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원식은 이재명 발의 안 했습니까? 우원식이 뉴스공장 나와갖고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이 나한테 국회의장은 형님이 적격이다 하면서 지가 자랑했잖아. 이건 명심팔이 아니야? 골 때리다니까요. 지금 사실은 명심팔이를 제일 안 한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추미애가 친명에 맞긴 맞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통하는 게 많긴 해. 근데 추미애가 친명에 맞긴 맞아요? 친명에서 추미애를 친명으로 인정해요? 정성호가 대표적인 친명이라고 하는데 정성호가 추미애를 인정해요? 추미애 장관은 친명이라기보다는 냉정히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 철학이라든가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협력하는 관계인 거지. 추미애 장관이 정성호라든가 조승식처럼 나는 뭐 그 민주당을 위해서 국회의장 할 겁니다. 나는 뭐 이 명심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마치 추미애가 엄청나게 명심팔이한 것처럼. 그런데 추미애가 무슨 명심팔이를 했어. 오히려 우원식이 더 가지. 우원식은 아예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장은 형님이 딱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 비판을 안 해. 이런 거 비판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추미애만. 왜 추미애 명심팔이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팔이 하면 어때요?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명심팔이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윤심팔이라는 건 뭡니까? 윤석열이 힘이 있어가지고 윤석열이 지 멋대로 지금 사람들을 막 공천을 주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윤석열한테 아부하려고 윤심팔이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으로 국회의장 너 해. 너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명심팔이의 명심팔이란 표현이 좀 안 좋은데 이재명 명심이라는 걸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당원들의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당내에서 의원들에 대한 신망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도 아마 나를 지지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선거운동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못해? 이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역대 국회의장 선거 중에서 이 정도로 선거운동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그냥 문심이 나한테 있다,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다 이걸 막 문제 삼아. 추미애는 너무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그 의정활동할 때 보니까 너무 독선적이었고 명심팔이 하고 있고 원내대표가 지금 막 선거운동하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러고 있어. 아니, 안 그런 적이 있냐고. 안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정말 제일 보기 싫은 사람. 난 진짜 얼굴만 봐도 그냥 막 욕이 나와. 육두문자가 나오거든요. 육두문자가.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근데 이 유인태라는 인간을 보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난 유인태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인 식견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방송 나와갖고 자꾸 질문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짜증이 나요. 여러분, 유인태가 지난 총선이건 대선이건 그 전에건, 그리고 그 윤석열이 난리치면서 소위 언론에서 추윤 갈등 말할 때건, 이 새끼가 지금까지 민주당 잘 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겁난 막으려고 그렇게 애쓸 때 이 새끼가 추미애 장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추미애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재명 대표 대선 준비할 때, 그리고 요번에 총선 준비할 때 공천 과정 관련해 갖고 이 새끼가 좋은 얘기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유인태라는 새끼 말대로 됐으면요, 벌써 민주당은 망했어야 돼요. 망했어야 돼요.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이라는 새끼처럼 이 두 새끼는 그냥 민주당 망하라고 몇 년 동안 계속 저주하는 새끼거든. 벌써 망했어야 돼. 이 새끼 말에 따르면 이재명은 완전히 독재자인데 공천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대선 이후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고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민주당 지금. 그런데 어떻게 압승했네? 그럼 이 새끼들은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압승했잖아 이번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200석은 됐을 거야. 그렇게 말할 새끼들이에요, 다. 웃긴 새끼들이에요. 아니, 지금 딴 거 보지 말고요. 우선 추미애와 윤석열 사이에 있었던, 그때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으로 있을 때 관계를 보자고요. 추 장관이 틀린 게 뭐가 있어? 추 장관이 윤석열 당시 징계 회부해가지고 징계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때 징계한다고 개 난리를 쳤죠. 개 난리를 쳤어요. 그런 거 한다고. 근데 추 장관의 행동이 틀린 거였어요, 그때 이게? 다 맞는 거였어. 추미애가 윤석열을 대했던 것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어?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때 인사하는 거 갖고도 지랄 많이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왜 이렇게 독선적으로 인사를 하냐? 왜 지 멋대로 하냐? 개 지랄 떨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윤석열 인사하는 거 보세요. 왜 얘기 안 해, 그거는? 추 장관은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인사를 한 거였어, 그때. 근데 그때는 마치 추 장관이 유례 없이 정말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뭐가 남용이야? 지금 윤석열 봐봐. 김건희 수사 딱 하려고 하니까 중앙지검 다 바꿔버리잖아. 근데 언론들이 비판을 하죠. 그런데 추 장관 할 때는 비판 정도가 아니죠. 24시간 내내 욕하는 거였거든. 한 달 내내.
여당 민주당 안에서는요 이런 유인태 같은 늙은이 새끼들이 대표적인 인간들이었죠. 이런 새끼들이. 이 새끼가 요번에 16일날 나와가지고 방송합니다. 이때 이제 국회의장 선거 하기 전이죠. 나와서 뭐라고 하냐. 요번에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여당은 지금 많이 나온대요. 뭐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나오는데 야당은 이재명, 연인론이 나온다. 연인론 나온다. 근데 이걸 갖고 유인태 뭐라고 하냐. 딴 사람들이 왜 안 나오냐. 아니 괜히 나갔다가 개딸들한테 역적으로 몰릴까봐 눈치 보고 있는 거래. 자유당 이승만 때 나 이제 안 한다고 겁없이 누가 대통령 나오겠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금 여당이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 연인론이 나오니까 당대표 사람이 안 나와. 이거를 자유당 때 이승만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야. 이 개새끼가. 여러분 지금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지금 여당에서 당대표 도전하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 안 나오냐면 이재명이 실제로 지금 연임 할까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연임하면 왜 안 나옵니까? 이재명 나왔는데 나갔다가 괜히 개딸들 욕먹을까봐 안 나오는 겁니까?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이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 니그리 새끼는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거야. 연임을 할 거지만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정청래라든가 다른 사람이 나도 당대표 할래. 경선 치른다. 그럼 경선 한다고 소위 지지자들이 그 나온 사람 욕합니까? 욕 안 해요. 욕을 왜 해요? 욕을 왜 합니까? 나갔다고? 아니 감히 이재명하고 경선하자고 그래? 욕 한다고요? 욕 안 합니다. 욕을 왜 해요? 근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나와봤자 상대가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나와갖고 경쟁해갖고 한번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는데 이재명이라는 절대적인 민주당 안에서는 강자 아닙니까? 누가 지금 나와갖고 대표 경선해갖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또 돈 만들지. 그렇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질 게 뻔한데 누가 나오겠냐고요. 민주당에 지금 그 당대표 후보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재명이 무서워서 혹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내가 나가면 욕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유인태 같은 새끼는 뭐라고 하냐면 개소리를 내요. 괜히 나갔다가 개딸들한테 역습될까봐 그런다. 이거는 완전히 지지자들을 완전히 욕보이는 거죠. 이 개새끼는요. 이 새끼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면서 이재명을 자유당의 이승만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제. 지금 민주당이 한 사람의 황제를 모시고 있대.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 개새끼가요. 이 늙은 새끼가. 그러면서 하는 말. 지금 민주당이 정상이 아니다. 원내대표도 지금 이게 뭐냐. 원래 여러 명 나와갖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거의 추대했죠. 찬반 투표했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가령, 국민의힘 같은 경우, 원내대표가 아니고 당대표를 뽑는데, 윤석열이 김기현을 점 찍었어. 근데 문제는 대표 선거에 나경원 나오거나 유승민 나오거나 그랬다가는 김기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승민 못 나오게 룰을 바꿔버렸고 나경원 못 나오게 연판에서 놀려가지고 못 나오게 해버렸고 그나마 만만한 안철수 나오게 했는데 안철수가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야 안철수 너 내 이름 팔지 마. 협박했죠. 윤석열은 안철수를 싫어한다는 이미지를 확 심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경이 됐단 말이야. 이런 건 문제가 돼. 그런데 요번에 박찬대가 나왔을 때는요. 박찬대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야. 원내대표로서 깜도 아니고 될 가능성도 없어. 그런데 이재명이 너무 박찬대 원내대표 세워주고 싶어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못 나오게 만들었어. 강성 지층들 막 선동해갖고 야, 쟤 나오면 댓글 날려갖고 욕해. 그랬으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에요. 박찬대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잘 통하는 친명 중에 친명이었고 지지자들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신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나왔을 때 아유 경쟁해봤자 안 되겠다 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안 나왔네? 안 나왔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이재명 사당이네?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이건 정말 코미디죠. 병신 새끼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유인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요번에 나경원도 나오고 뭐 유승민도 나온다고 하고 안철수도 나올 수도 있고 한동훈도 나온다고 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잘 돌아가는 당이야? 야 유인태 얘기해봐. 국민의힘은 당대표 후보로 지금 많이 나오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응? 되게 똑바로 돌아가고 있다. 뭐 그거야 지금? 그거야?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내대표 선거 박찬대 혼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뭐냐면 민주당이 죽어가고 있대. 민주당이 죽어가고 있대. 이 새끼는. 이런 새끼는요 당의 원로가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이 왜 빨리 망하지 않나 그냥 계속 고사를 지내는 새끼라니까요. 이 새끼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 망해라 그런 새끼인데 민주당이 안 망해. 안 망하니까 지금도 뭐라는 겁니까? 당이 죽어가고 있대요. 당이 죽어가고 있는데 씨발 개새끼야 지금 171석이야? 뭐 이런 또라이 새끼가 병신 새끼. 내가 진짜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하는 말 들으면 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악랄해. 그러면서 국회의장 얘기를 해요. 어이추. 근데 유인태 뭐라고 하냐? 추미애는 본래 만약에 4명이 다 했으면은 조정식, 정성호가 그만두지 않았으면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래요. 그 행적이 추미애가 살아온 행적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야. 뭐 상임위원장 때 노동관계법 통과시킨 거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나 이것도 문제되는 게 있고 또 장관 때 법무부 장관 때 이 새끼 뭐라고 합니까? 추미애 장관이 하도 아들 관련해갖고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니까 소설 쓰고 있네 한마디 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또 이건 뭐냐면 대통령 비판한 거.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와갖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사임하게 된 배경. 내가 사임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대통령이 결국 나를 잘랐다. 그런 얘기 했죠.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유인태는 그거예요. 추장관이 왜 대통령을 계속 욕보여가지고 지금 친문하고 원수라는 거거든? 난 웃긴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지금 이재명한테 황제 그거 있잖아. 아니 문재인은 비판하면 안 돼? 추장관이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비화들 본인이 사실은 사표 내더라도 윤석열하고 같이 그만둬야 되는데 노영민 같은 새끼들이 중간에 장난치면서 추장관보를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대통령이 모르고 노영민이 장난치는 거다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공개를 했어요. 국민들도 알 필요 있지 당연히. 근데 그거 공개했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공개하면 안 돼? 공개하면 어때? 문재인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거냐고.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유인태 이 새끼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다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새끼거든 평소에는. 근데 갑자기 추미애를 욕하기 위해서 왜 문재인을 욕보였냐 그러고 있어. 아니 없는 얘기 만든 것도 아니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말하는 거예요. 친문하고 원수라고. 아마 친문들이 이 추미애 당선자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이거 보고 알 수는 있죠. 응? 나중에 대통령이 자기 그만두라고 할 때 걸 가지고 그 세상에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이거 왜 하냐고 그런 얘기. 그러면서 제일 황당한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황당한 얘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압도적으로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인태가 막 비아냥거리는 거야. 뭐냐면 무슨 혁신회의인지 워낙 당원이 주인하고 맨날. 그러니까 이재명이 추미애를 지금 지지하는 이유를 유인태는 뭐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이재명이가 툭하면 주인이 뭐 당원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했다. 이재명이. 그러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추미애가 인기가 많으니까 지금 이재명이 추미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 국회의장을 뽑는데 무슨 당원들한테 조사를 하냐. 난생 처음 본다. 이놈의 정신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뽑는 거하고 당원들의 당심, 민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죠. 이거 맞아요? 아까 우원식도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상호도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판단에 맡겨야지 왜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조정식이건 아니면 뭐 정성호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만두게 하냐 그러고 있거든요. 당내 민주주의. 나 여기서 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겠어. 여러분 당내 민주주의가 뭡니까? 나는 정말 황당해요. 당내 민주주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니들 멋대로 해. 그게 아니에요. 아니 언제부터 당내 민주주의를 그렇게 썼어? 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요. 언제 쓰는 거냐? 당원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당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거. 그걸 당내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항상.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밝혀서 마음대로 하라. 멋대로 해라. 그런 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그게 무슨 당내 민주주의야. 당내 민주주의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주가 아니고요. 당원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당의 운영에 참여해서 그 의사에 따라서 정당이 활동하는 거. 그게 원칙인 거야. 그게 당내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맞다면은 당연히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후보로 누구를 선출할지 내가 알아야지. 아니 내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나는 우리 국회의원이 당연히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이 새끼가 딴 사람 뽑아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왜 다 비밀로 해? 다 왜 비공개로 합니까? 이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 걸어서 의원님 이번에 누구 뽑았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의원들은 나는 추미애 장관 뽑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령 박주민 같은 경우 지금 페이스북에 도는 글 보면은 박주민 보좌관 같은 사람 보좌관이라는 새끼가 지지자한테 이거 우리가 얘기해야 되냐 이거 알려줘야 되냐 지금 그렇게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주민 보좌관도 아니 황당한 거죠. 당내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외치는 새끼들이 당원들이 그 의원이 어디에 투표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 그거 왜 몰래 알려줍니까? 그거 왜 따져?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되냐? 막 따졌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 당원이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 보좌관 이름까지 다 공개해갖고 지금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당당하게 얘기하던가 그냥. 당원들은 알 권리가 있죠. 내가 뽑아가지고 국회의원 만들었는데 그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에 투표했는지, 그리고 이 보통 국회법에서 인사는요, 비공개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회 안에서 하는 거고, 정당 안에서, 원내에서 벌어지는 투표인데, 그 결과는 지지자들이 알고 싶다. 그럼 알려줘야지. 왜 당당하게 못 알려줘? 죄진 거 있어? 근데 하여간 유인태 같은 새끼의 문제점은 뭐냐면 당내 민주주의를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무슨 국회의장에 대해서 묻냐, 웃기는 거죠. 물으면 안 돼? 이런 새끼들이 뭘 주장하냐? 대의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는 새끼들이에요. 이런 새끼들이. 이런 게 아주 낡은 정치죠. 황당한 거죠. 진짜 황당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이 거짓말. 뭐냐면 추미애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명심이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추미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 뭐 중도라 그런 쪽에서 싫어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 진짜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 요번에 추미애를 뽑지 않은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당심에 대한 배반만이 아니에요. 나는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다 추미애를 어떻게 프레임을 씌워버렸냐면 추미애는 강성이야. 너무 강성이어서 민주당의 그냥 지지자들, 민주당 안에서만 추미애를 지지하는 거야. 혹은 민주당의 강성들만 지지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추미애를 싫어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 제가 이거는 이번 총선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이미 말씀을 드렸어. 왜냐면 하남이 원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딱 반반이야. 50대 50이에요. 하남이. 근데 하남시, 하남갑, 하남을로 딱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가 저번에 다 보여드렸는데 하남갑 같은 경우는 각 동네마다 사실은 그 보수 진보가 딱 나뉘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동네들만 모아가지고 하남갑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좀 진보성이 강한 동네들을 모아가지고 하남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하남갑이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걱정했잖아요. 하남갑이 15% 이상 진다니까요. 근데 추장관이 거기 가갖고 이긴 거예요. 그 말은 무슨냐면 추장관이, 저도 사실은 그 전까지는 추미애는 강성, 아주 민주당 안에서만 인기가 있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냥 민주당 안에서만 강성 지지층한테만 인기가 있었으면요 하남갑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겼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된 편견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지난 4월 말에 4월 28일 날 여론조사 꽃 조사가 나온 게 있죠. 여론조사 꽃. 이거를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 다운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질문들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차기 국회의장으로 누가 적합하냐가 나와요. 그런데 추미애가 29.8, 박지원이 5.1, 조동식이 2.4, 정성호가 1.6, 우원식이 1.5죠. 추미애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인데 잘 보시면 7개 권역에서 다 이기고요. 연령대 보잖아요. 모든 연령대에서 추미애가 압도적이에요. 다만 70대 이상에서만 박지원이 추미애보다 0.1% 높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추미애가 다 높아요. 압도적으로. 우원식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 더불어민주당에서 52.7 나오죠. 당내에서는 추미애가 압도적입니다. 조국혁신당 57.2, 진보당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혁신당하고 진보당은
추미애 장관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1.3이죠. 자꾸 추미애를 비아냥거리는 새끼들 나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특히 장성철 같은 새끼들 방송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은 추미애가 되길 원했대. 응? 국민의힘은 오히려 추미애가 되길 원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추미애가 국회의장 돼가지고 국회의장으로서 그냥 권력을 막 행사하면서 막 민주당 그냥 도와주고 막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갖고 역풍불게 바랬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추미애가 되길 원했다. 추미애는 보수의 어머니다. 그 지랄 했거든요. 개새끼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1.3%, 1.3. 오히려 박지원이 4.3. 정성호가 3.2예요. 추미애가 제일 낮아요. 1.3. 뭐가 보수의 어머니야. 더 중요한 거. 성향. 진보에서 54 나왔죠. 중도에서는요. 중도에서 29.9가 나왔어요. 압도적이야. 중도에서. 우원식은요. 1.9야. 중도에서 우원식이 1.9고요. 추미애가 29.9라니까요. 진보에서만 54.9가 아니에요. 중도에서 29.9예요. 심지어 보수에서도 9.5. 뒤에 볼까요?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압도적이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추미애예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1등이 추미애예요. 그 다음이 박지원.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는 거는 민주당에 있는 강성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반 국민들도 압도적으로 당연히 추미애지 그랬다니까요. 이게 그냥 민주당의 뭐 명심 그게 아니야. 이재명과 관계없어. 관계없이 진보, 중도, 보수할 거 없이 정치에 관심이 있냐 없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국회의장은 이거 추미애지. 그런 거였다니까요. 이게 당심이었고 이게 민심이었어.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 100명이 뒤집어버린 거죠. 뒤집어버린 거예요. 물론 누가 뭐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재선 3선 이상 의원들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민주주의 4.0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민평년, 586 그 세력들, 그들 카르텔이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새끼들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이재명을 오랫동안 무시했던 새끼들 아닙니까? 사실은. 난 그래서 이번 이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으로 이 후보로 결정이 안 나고 우원식한테 밀린 거는 이거는 추미애에 대한 비토를 넘어서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586들의 친문들의 이 비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연임을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몰라요. 연임에 대해서는요, 조금 조사 결과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봤던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임에 대해서는요, 반대가 높아. 51.7. 반대가 높아. 좀 더. 그리고 보면은 전 지역에서도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다 반대가 높아요. 연임은 아니지. 그런 마음이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도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지지가 강한 40대, 50대 있잖아요. 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대, 30대, 60, 70이 다 반대가 높고, 재밌는 건 뭐냐? 민주당 76, 조국혁신당 67, 진보당 61. 그냥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연임해야지 그게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누구하고 같은 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뒤에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진보 같은 경우는 성향이 진보인 사람들은 이재명이 연임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중도는 안 그래. 중도에서는 연임하지 말라. 이게 높아요. 중도에서.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중도에서 추상감만 하더라도 중도에서 추상관이 의장해야지 이게 높거든요. 근데 이재명 연임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도에서는 좀 반대가 심한 것 같아.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난 이게 제일 웃겨. 뭐가 제일 웃기냐면 추미애 지지자들,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83%가 이재명 연임 압도적으로 찬성해. 압도적으로. 박지원을 국회의장으로 찬성한 사람들 56.2%가 이재명의 연임을 찬성해. 근데 여러분 찐명예라고 하는 정성호 있죠. 정성호 지지자들은요 64%가 반대예요. 조정식 지지자들 56%가 반대하고요. 우원식 지지자들 55%가 반대합니다. 난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상하지 않아요? 조정식하고 그 정성호가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하잖아 지금. 근데 국회의장으로 정성호와 조정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연임을 반대해요. 압도적으로 반대해. 하여간 이 조사의 결과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찬성하는 사람인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연임하는 걸 욕심으로 보는 거지. 욕심으로. 무슨 연임이야. 왜 권력욕이 팀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부담 가질 수 있는 게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날 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대선이 있는 건데 이 지방선거가 대선 1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을 하면 지방선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지방선거까지. 물론 저런 지방선거 가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해. 지방선거 전에 요번에 박찬대가 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민주당이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박찬대가 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반대했었는데 그 세금 문제는 지방선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해주자고 하는 이 파격적인 아니에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보수에서도 면제는 안 해. 그냥 가만히 두자고 하지. 근데 면제해주자고 했거든요. 주택이 하나인 사람은 하나이면서 내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면제해주자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만약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수도권에서는 엄청나게 민주당한테 우호적인 바람이 불 게 분명합니다. 그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2026년 6월 달에 그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만약에 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선 나가는데 굉장히 타격을 받죠. 타격을 받아. 그래서 사실 총선도 이겼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당대표로 또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과연 당대표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연유도 있어요. 이재명 너무 지쳐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 결정을 하면 이재명 되는 겁니다. 누구도 반대를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면 어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요번에 추미애 그 당선자를 이렇게 국회의장에서 낙마시키는 거 보니까
흔드는 거 보니까 야, 이 분위기가 범상치 않다. 이럴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서 그냥 이 민주당을 컨트롤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게 아니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 때 추미애가 나와도 되는 거죠. 추미애가 나오면 추미애 되는 거예요. 추미애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재명 흔들기라는 말을 제가 갑자기 왜 썼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5월 16일 날 김부겸이가 서울대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초청 특별 강연을 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강연을 했냐?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반성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 내용을 보면은 포퓰리즘과 한국 정치의 정서적 양극화, 포퓰리즘 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반성과 실천하면서 포퓰리즘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여기서 어떤 말 나왔을까요? 강연 중에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질문에서 나왔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새끼가 여기서 정면으로 그거를 비판하죠. 기사도 났어. 뭐라고? 이거는 선별로 가야 된다. 선별로. 민생지원금을 지금 13조 원 드는데 13조 원은 여야 합의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다. 어렵다는 거죠. 선별하는 게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보편으로 가야지. 근데 웃긴 새끼가 선별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 하면서도 지원은 선별로 해야 된다. 선별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기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지원금 25만 원은요. 단순히 개인들, 어려운 사람들 일어나도록 온기를 불어넣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25만 원은 물론 개인들한테 좋았고 개인들이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 그런데 그걸 넘어갔고 뭡니까? 경기 부양책이에요. 이걸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야 돼, 씨발.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이 새끼들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별 지원.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이 개새끼들. 민주당은 지금까지 선별이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언제부터 있는 거냐? 재난지원금 때 이재명이 보편지급 얘기할 때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이 보편이야? 그럼 안 되지? 선별. 근데 그런 짓거리를 지금 김부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번 강연에서 김부겸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의연제를 흔들리지 말라. 대의연제. 이재명 같은 경우 지금 대의연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대의원이 뭔데 우리보다 60배 표가 많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줄이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대의연제를 형해화하지 말라는 거야. 왜? 공무 담임을 할 정도의 인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당원과 대의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은 잘 몰라.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건 사람들 뽑는데 일반 당원들이 뭐 얼마나 알겠어 몰라. 근데 대의원들은 여기서 지역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일반 당원들보다 뭐 30배, 60배 정도의 영향력은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친 새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다 뭐냐면 결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21대 국회. 시작도 안 했는데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거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견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전 그래서 김부겸이 기어 나와갖고 이렇게 떠드는 거. 그리고 추미애 장관 낙마시키면서 갑자기 이 모든 칼끝을 추상가만 욕하는 게 아니야. 박찬대, 이재명, 너희들이 문제야. 너희들의 이런 독선이 문제야. 일극체제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거. 한겨레, 경향, 조중동 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나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아니, 오늘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진짜 황당한 기사가 하나 또 있었죠.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였는데, 제가 기사를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안 준비해 왔나? 여기. 윤석열이가 어저께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 TK 초선 의원들 만찬을 했는데, 만찬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저께 윤석열이 초선 의원들한테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제2유권을 적극 활용하라 했다는 거예요. 거대 야당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여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적극 활용하라 했다는 거죠. 예산 편성권, 제2요구권, 정부가 가진 권한이지 않나. 그것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제 의회에서, 국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뭔가 협상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 이용해갖고 민주당 압박하라는 거죠. 야, 민주당, 너희가 우리 무시하고 법안 통과시킬 거야? 통과시켜! 대통령은 거부할 거니까. 그거죠. 예산 편성권. 야, 너희 민주당 똑바로 안 할 거야? 그러면 돈 너희들 안 준다? 너희 지역구에 돈 안 돌아가게 한다? 그런 거 아니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아니,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협치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협치는 민주당이 말할 게 아니니까요. 여당과 정부가 협치를 말해야 되거든? 근데 이 새끼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윤석열은요, 벌써부터 아예 초선들 불러놓고 지금 계속 정신교육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다음 국회 때 민주당한테 흔들리면 안 돼? 딱 제대로 스크럼 짜가지고 싸워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막무가내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괴물 같은 새끼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번에 추미애 안 뽑은 이유가 추상관 너무 강성이어서 그나마 좀 대화가 되는 우원식이 해야지. 그렇게 나이스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병신들. 머리가 아파 진짜.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래서? 그래서 저는 요번에 추상관이 안 될 수도 있지. 국회의원 선거 나와갖고 그냥 투표해가지고 우원식이 됐어. 그럼 뭐 받아들여야지. 박주민 보좌관이 그 지지자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투표해갖고 됐는데 어쩌라는 거냐.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 투표를 해갖고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내막을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과연 그냥 단순히 투표 결과니까 이거 뭐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벌써부터 이재명에 대해서 당내에서 친문들 586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또 지들끼리 세력화 하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력화 해도 되지, 해도 되는데 이거 웃기잖아요. 이게 벌써부터. 모르겠어요. 뭐 당내 민주당이야 뭐 워낙 민주적인 정당이니까 뭐 이런 거 자체도 이런 것까지도 민주당이 민주적이니까 이건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사실 뭐 지들끼리 또 뭐 사선책을 이재명은 절대 안 돼 하면서 또 뭐 다른 후보를 뭐 내세우는지 모르겠지만 뭐 후보가 있어? 근데 김부겸이 하고 싶어요. 김부겸이 지금 김부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번에 추미애를 떨어뜨린 그 사람들을 김부겸이 등에 업고 싶은 거야. 김부겸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당대표에 안 나오면은 김부겸하고 추미애 싸움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지금 김부겸이 제2의 이낙연 되려고 지금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부겸 외에는 없죠. 지금 상대가 이제 김부겸. 열받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